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어촌왕공단의 채용 설명에 관련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저희 공단뿐만이 아니라 공단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외에도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공단 소개 그리고 이어서 취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 공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보통의 취업 준비생 분들은 저 역시도 이제 취업 준비생이었을 때 이 공단의 비전과 그리고 전략 목표 이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보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후에 저희 공단이 하게 되는 주요 업무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뒤에 이제 저희의 취업 동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단에 대한 설립 목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설립 근거는 어촌왕법에 의거해서 저희 공단은 설립이 되었고, 그리고 저희 기관은 2007년도부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특수법인에 의한 공공기관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역으로는 보시다시피 87년도부터 설립이 되어서 지난 2018년도 10월에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립 목적으로는 어촌어항의 개발, 관리, 그리고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어촌 관광 활성화 등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뒷부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공단으로 오시게 되면은 이제 정부와 지자체의 위탁 사업을 수행을 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총 5가지로 나누어 봤는데 먼저 어촌 산업에 대한 융복합 지원, 그리고 국가 어항 관리 사업, 그리고 연근의 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 사업, 그리고 어장 복원에 대한 사업, 마지막으로는 어촌 뉴딜 사업, 친환경 양식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의 간단한 조직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4개의 본부, 2개의 사업단, 그리고 2개의 실, 그리고 이 하위 부서로서 21개의 팀, 그리고 총 4개의 지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이제 일반직과 공무직 합해서 총 244명입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은 이제 서남해지사, 동남해지사, 제주지사, 동해지사. 이 동해지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처음으로 개소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지사가 계속 늘어나면서 사업의 범위도 점차 확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예산도 이 정도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의 비전과 그리고 전략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공단은 이제 해양수산의 미래가치 창출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삶의 질, 총 발전과 그리고 삶의 질 2개의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비전으로서는 살기 좋은 어촌과 풍요로운 바다 공간을 조성하는 1등 해양수산 전문기관으로서 이것이 이제 저희의 슬로건이기도 한데요. 활력 있는 어촌, 쾌적한 어항, 풍요로운 어장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핵심 가치로는 성장, 도전, 그리고 국민 행복, 혁신이 있는데 이제 보통 취업 준비생 분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자소서를 쓰거나 그런 것을 볼 때 기관이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기관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치에 빗대어서 저희 경험이 어떻게 녹여질지 그런 부분을 조금 중심으로 봐주시면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발표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4가지의 핵심 가치를 공단은 가지고 있고요. 그거에 빗대어서 이제 전략 목표로는 활력 넘치는 어촌 어항, 어촌 생활 공간을 구현을 하고 그리고 안전한 어항, 깨끗한 어장 조성, 친환경 스마트 양식 시스템 수산인 인력 육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되는 혁신 경영 실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세부 추진 과제이자 우리가 직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 그리고 공단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포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카테고리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활력 넘치는 어촌 생활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공단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촌 뉴딜 사업을 통한 쾌적한 어촌 인프라를 확충을 하고 있다. 이제 어촌 뉴딜 사업지 총 300개소 중에서 총 130개소로 위탁 수행 중에 있으며 이런 공통 특화 지역 역량 강화 사업들이 지금 현재 조화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뉴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뉴딜 사업에 이제 저희는 어촌 뉴딜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보통은 아래와 같이 추진 절차에 입각해서 지역 협의체 구성, 그리고 기본 계획, 역량 강화 사업, 기본 실시 설계, 공사 착수, 추진 상황 점검, 완공 사후 관리 등으로 추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성과로서는 여객선 접안 시설, 대합실, 방파제, 편익 시설, SOC 개선 등이 있습니다. 이런 추진 현황은 이제 보시는 표와 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과 같이 각각의 전국 단위별로 저희 공단에서 어촌 인프라 확충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어촌 관광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촌 관광, 홍보 등과 관련된 사업 부분인데요. 먼저 어촌 체험 휴양마을 실태조사 그리고 어촌 체험이 이제 저희 나라에 어촌 체험 휴양마을이 이제 여러 개가 있으면은 그 중에서 이제 실태조사를 하고 등급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 컨설팅 교육을 통해서 더 높은 질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관광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와 관련해서도 저희는 어촌 관광의 방송, 신문, SNS, 그리고 누리집,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진행을 하면서 관광객 방문을 유도하고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정주 여건 개선에서도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이총 활성화를 통한 신규 인력 지속 유입, 해당 부분은 이제 어촌의 활성화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촌의 활성화를 돋보기 위한 사업인데요. 기여라는 것은 어촌으로 오는 사람들을 어촌으로 올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서비스를 받고 상담, 교육, 컨설팅을 통해서 더 자립을 할 수 있고자 어촌 정착을 할 수 있고자 다양한 단계로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가 이제 기업이촌 종합센터로서 저희 공단에서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외에 아래와 같이 www.clife.go.kr로 기업이촌 종합정보 플랫폼이 같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한번 가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람회가 크게 개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불과 지난주에 이제 박람회가 양재 AT 센터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나 누리집 가시면은 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입장벽 완화, 어촌으로 이주하시려는 분들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이런 기여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어항과 그리고 깨끗한 어장 조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항 안전 점검 및 신속한 유지 보수 실시로서 이제 안전 점검과 유지 보수 그리고 어촌 어항 관리 시스템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표와 그리고 오른쪽에 지도와 같이 저희는 어항관리선 총 12척 운영을 통해서 국가와 지방어항 그리고 어항의 폐기물 그리고 퇴적물 이런 부분들을 제거해서 항내 안전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어장 환경 개선 그리고 청정 어장 재생 이런 딱 문구로도 이제 보이시다시피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청정 어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친환경 스마트 양식 시스템 그리고 수산인 인력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이제 친환경 스마트 양식 보조사업 대상자 이런 지자체나 민간에 대해서
다양한 컨설팅, 행정적인 부분,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다양한 모니터링과 개선 사항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시설 기반 조성으로서 이런 양식 시설 그리고 양식 품종에 대한 생산을 증대하기 위한 다양한 양식 시설, 그 친환경 시스템 구비를 위한 다양한 수탁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이런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이런 시설과 기반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낚시 안전 교육, 그리고 공익 직불제 교육, 그리고 수산식품 인력 양성 이런 부분들은 크게 교육으로서 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낚시 어선업자 그리고 수산업과 관련된 이런 어업인들 대상으로 다양하게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되는 혁신 경영 실현. 요새 또 많이 얘기가 화두가 되고 있는 ESG 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이런 토목 업무나 건축 업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안전 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관리 강화 체계를 구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오른쪽과 같이 선포식 객체 그리고 정령 반침을 공유하고 그리고 저희가 따로 또 교육을 진행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ESG 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으로 왼쪽에 보시다시피 이런 탄소 중립 그리고 수산 어촌 분야에서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리고 연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어촌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발굴을 해서 어촌 지역의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 의견 수렴에 대한 다양한 통로와 채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인권 경영으로 지속적인 인권 교육을 실시로 인권 경영 문화가 확산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문화가 확산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연장선으로서 저희는 공단에 대해서 다양한 소통 그리고 화합 체계로 원전 복원에 대한 책임, 준수 의무를 다하도록 소통과 화합을 통하여 경영 체계를 확립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노사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해당 부분에 대한 중요점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같이 토론을 하면서 협의를 하고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공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저희의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실 저희의 채용에 대해서도 같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채용 규모 왼쪽에 왼쪽에 설명을 봐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채용 규모로는 저희는 올해 2022년도에 총 4회의 채용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반기에 채용이 3월 달에 상반기 공채, 일반직, 기간제 계약직 공채가 완료가 됐고 그리고 이번 6월 달에 기간제 계약직, 총 2차 기간제 계약직에 대한 채용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상반기에는 2번의 채용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올해 남은 채용은 언제가 있냐? 이제 7, 8월 물론 이 부분은 예정이긴 해서 나중에 결혼이나 수시 증원 등 저희 내부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한 사항임을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하반기 공채는 7, 8월을 예상을 하고 있으며 만약에 공고가 나가게 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을 했을 때에는 6월 말, 7월 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채용이 끝난 뒤에 연말 11월 달에는 기간제 계약직 그리고 청년 인턴에 대한 채용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상반기에 2번, 하반기에 2번 이렇게 총 4회에 거쳐서 올해에는 채용이 있을 예정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마 이번 7, 8월 하반기 공채에 있어서는 일반직 채용과 일반직 채용이 한 10명 내외 정도 그리고 공모직 채용도
공무직 채용, 그리고 기간제 계약직 이렇게 모든 채용에 대한 직렬이 한꺼번에 있을 예정이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채용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용 과정은 총 3단계로 서류 전형, 필기 전형, 그리고 면접 전형으로 서류 전형은 20배수, 필기 전형에서는 5배수, 그리고 면접 전형을 거쳐서 1배수를 거쳐서 이제 채용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채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사실 어느 기관이나 다 똑같다시피 NCS 기반의 직무 능력 중심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저희는 공고, 서류, 필기, 면접 모든 채용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직무 능력 중심과 함께 그리고 블라인드로 채용이 진행된다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아래의 표를 보시면 되시는데요. 채용 공고단에서는 먼저 NCS 기반으로 저희가 직무기술서가 함께 배포가 됩니다. 그런 NCS 기반의 직무 분석을 바탕으로 직무기술서를 사전에 여러분들에게 공개해서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어떤 업무가 수행이 되고 어떤 스킬이 필요한지 해당 자료들이 다 사전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럼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서류 전형에서는 직무 관련성을 기반으로 입사 지원서의 이제 요구사항을 최소화하여 결국은 지원서에 편견이 될 수 있는 학벌, 학력, 그리고 출신 지역, 그리고 연령, 성별 등의 다양한 차별적인 항목이 제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필기와 면접 전형에서는 이런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오로지 여러분들의 직무 관련성을 기반으로 필기와 면접이 실시가 되게 되어서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 부분으로 보시면은 이런 채용 프로세스를 보시면 일반직 공무직, 기간제 계약직, 그리고 청년 인턴 이렇게 총 세 가지 구분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먼저 청년 인턴을 맨 마지막부터 한번 보시면은 청년 인턴은 이제 원서가 접수가 되고 서류 전형을 거쳐서 5배수의 면접 전형이 이루어진 다음에 채용이 진행이 됩니다. 기간제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채용 공고 원서 접수가 이루어진 다음에 서류 전형 그리고 필기 전형 총 5배수 이 필기에서는 별도의 필기 시험을 보는 것은 아니고 온라인 인성 검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면접 전형에서는 이제 직무 역량 면접을 실시하여 총 5배수 면접 전형에서 올라오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1배수 채용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직과 공모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직과 공모직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채용 공고와 원서 접수가 실시되고 서류 전형이 진행이 되고 그 외에 이제 필기 전형은 앞선 기간제 계약직은 온라인 인성검사를 실시를 했는데 인성검사만 실시를 했었는데 일반직과 공모직은 NCS 필기 전형까지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면접 전형에서도 한 가지 차별점이 있는 것이 면접 전형에선 직무 역량 외에도 토익 면접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해당 채용 과정과 그리고 프로세스 그리고 시기 등은 저희 내부 사정에 의해서 향후에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해당 틀을 토대로 기본적인 틀을 갖고 저희는 늘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의 채용 개요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실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만약에 제가 이제 취업 준비생으로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제 서류 전형 그리고 필기 전형은 어쨌든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거는 개인들의 노력과 그런 부분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서류 전형과 그리고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직무 관련성 그리고 직무 기술서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공단의 사업에 또 어떻게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시면 조금 더 논리적으로 서류가 작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면접도 역시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면접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제가 면접을 봤을 때도 그렇고 면접에 있어서는 뭐 누구나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듯이 아무래도 자신감 있게 해라. 그렇게 많이들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 중요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 자신감 내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답변에 대한 논리성, 그런 논리성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한다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명확해지고 그리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좋게 봐주시고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저희 경험을 조금 덧붙여서 함께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일단 제가 발표 그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온라인 채용 설명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한국어촌어학농단 경영지원팀 우리 서수연 과장님의 채용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사전 참가 신청자 및 우리 설명회 참가자 남긴 질문 중에 몇 가지 질문을 선정해서 우리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게 코로나 이후로 사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언택트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런 행사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화면으로 보니까 뭐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화장이 잘 먹었네요. 네. 자, 일단은 여기 그 사전에 그 질문을 좀 남겨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과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김민태 님이시고요. 음, 다른 해양수산 분야 공단과 비교해 어떤 차별점과 메리트 등이 있을까요?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일단 저희 공단 본사가 저희 서울 가산 디지털 단지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나 수도권에서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수도권에서 내가 거주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근데 공공기관은 보통 지방에 있는데 나는 공공기관에 가고 싶다 하실 때 저희가 지금은 그래도 가산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 이런 위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조금의 메리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리고 네.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셨던 것이 저희 공단의 차별점이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공단은 이제 다른 공단과는 조금 다르게 수산과 어촌 대표 기관으로서 특히나 앞서서 말씀드렸던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친환경 스마트 양식업, 그리고 육성사업과 수산인 대상으로 하는 낚시 전문, 수산공익 직불제 교육 이런 교육들과 같이 특히나 수산 쪽 업무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 다른 기관들과는 차별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민태님이 답변이 되시길 네, 바라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정인호님이시고요. 우리 입사 후 부서 변경은 자유로운 편인가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좀 자유롭나요? 어떤가요? 일단 저희는 최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모든 직원들의 100% 만족시킬 수 있는 뭐 부서 배치나 그런 것들은 사실상 힘들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먼저 부서를 배치할 때 직원분들의 이제 전공, 경력, 그리고 자격 등과 같은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최대로 능력이 발휘할 수 있는 곳을 배치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 질문 주셨던 부서 변경과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총 3년을 기준으로 직원들의 부서는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준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수도권 외 지역에서 또 다른 지사에서,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할 시에는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는 조금 줄여서 2년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아, 네. 2년 이후는 변경이 가능하다 이 말은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 본사 같은 경우는 3년이고, 그리고 지방, 그러니까 지사, 그러니까 네. 수도권 외 지역에서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본인들이 원할 시에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이 점, 네.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홍승찬님. 신입직의 고정수당, 실적수당 등이 궁금하다고 합니다.
신입직의 고정수당이랑 그 실적수당 이게 좀 궁금하다고 네. 하거든요. 일단 고정수당 같은 경우에는 먼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해석을 한다면 급식수당, 그리고 가족수당, 특정 업무수당이 있습니다. 네, 이런 급식수당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가족수당이나 이제 특정 업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족수당은 배우자가 있거나 직계 존속 자녀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 지급을 하고 있기에 해당되는 직원들 그리고 특정 업무수당 같은 경우에도 감사, 회계 그리고 안전, 위험수당 같은 경우도 그런 업무에 해당자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자격수당은 기술사, 회계사, 노무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말씀을 네, 드리자면은 아까 그 실적수당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한 해를 기준으로 저희가 3개월 이상 근무를 한 직원에 한해서 네, 다음 연도에 해당 직원의 평가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 연봉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년 근무를 지난 다음 해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만약에 내가 22년도 6월 달에 입사를 했다 네, 하면은 22년도에 12월 달까지 만근을 했다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돼서 네, 22년도에 성과급, 22년도 기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네, 평가 대상이 되십니다. 그러면 좀 어렵죠. 23년도에 가시면 평가를 받으셔서 그럼 22년도에 대한 내가 얼마나 성과를 잘 냈는지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받으실 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성과급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박원선님, 우리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특별히 주의 깊게 보는 스펙이나 장점은 어떤 건가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일단 전형으로 조금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저희가 서류 전형에서는 정량평가와 그리고 정성평가가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평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교육상 그리고 가점 자격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수를 정성적으로 매기고 있고 그리고 정량평가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정량평가와 관련해서는 조금 앞서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공단의 업무 그리고 그 핵심 가치 그리고 그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는 본인이 수행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한 연관성 그런 것들이 좀 잘 녹여져 있으면은 더 높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면접 전형에서는 이런 전문성 그리고 앞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 그 외에도 중요한 것은 직장인으로서의 자세, 인품 등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질문자는요, 우리 양창훈님이시고요. 정보화, 건축, 수산 양식, 토목, 사무 등의 모집 직무 분야에서 관련 전공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저희가 신입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신입으로 전제를 했을 때 신입으로 지원을 할 경우에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전공을 별도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분야 내가 건축, 토목, 사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고 그런 지식이 있거나 다양한 경험이 있었다 할 때에는 그런 지원자들이 채용 전형별로 이런 직렬별로 조금이나마 합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요거는 그 사회자인 제가 개인적인 궁금해서 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요즘 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 많은 관심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우리 과장님께서 면접자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신지, 음. 뭐 장점으로 기억에 남는 분이 있는지 아니면 단점으로 기억에 남는 분이 있는지 어떤 분이 혹시 남는 분이 있는지 사례를 혹시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또 이렇게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면접을 볼 때에도 이런 또 팁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되거든요. 일단 좀 좋았던 뭐 면접자가 있었을까요? 네, 그런 좋았던 면접자를 생각을 하면은 네, 또 합격이 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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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을 해서 들어오시는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중에 저 친구가 그 면접 때 굉장히 말을 잘했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 친구가 합격을 해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았는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음,
저희가 토론 면접을 진행을 할 때 네, 보통은 뭐 사회자를 선정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네, 그때에는 사회자를 선정하는 토론 면접이었었는데 좀 누가 사회자를 볼지에 대해서 뭐 얘기가 서로 약간 눈치를 보고 있었을 때 네, 누군가가 나서서 그럼 제가 사회를 보고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뭐 누구는 어떻게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뭐 이어서 뭐 어떻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면 한 번이라도 조금 더 네, 네. 눈여겨보는 게 될 것 그렇죠. 아무래도. 같습니다. 네, 네, 거기에다가 조금 더 이것도 앞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본인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논리를 가진 생각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접관이 설득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 태도와 논리성과 그게 같이 작용이 돼서 오히려 그 모습이 되게 기억에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아무래도 그 리더십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면접하셨던 네, 아무래도 면접자분은. 그때는 네, 그런 분이 좀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사실 그 눈이 면접을 잘 맞아요. 보려면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 어떤 후배를 이뻐할까요? 우리 선배님들은 그랬을 때 음, 뭐 내가 선배가 됐을 때 이런 후배가 정말 이쁘다라고 하는 그런 후배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행동을 하면은 뭐 직장 생활도 그렇고 뭐 면접도 그렇고 뭐 다들 잘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맞습니다. 거의 기본으로 알 것 같은데 팁을 하나 주신다면 혹시 단점 좀 음, 면접 보셨던 분들 중에서 이런 분은 좀 아쉬웠다라고 했던 분들은 좀 어떤 분들이 좀 있었는지. 사실 제가 면접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네네네. 얘기 드리는 게 뭐 100% 정답은 아닐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 필터를 해서 참고용으로만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면접을 하다가 당연히 저도 사실 면접을 봤을 때 내가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럴 때에는 뭐 약간 좀 당황스럽고 말도 갑자기 안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조금 뭐라도 말을 이게 지켜보는 입장으로서는 뭐라도 말을 해봤으면 좋겠다. 네. 이게 약간 좀 본인의 사고의 논리를 그냥 뭐라도 꺼집어서 그냥 얘기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그런 있는 마음에, 것보다는 아무래도. 네네. 네네. 그런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 만약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전혀 모르는 단어를 만약에 물어보신다 하면은 제가 뭐 생각했을 때에는 어떤 뭐인 것 같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이 지식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네. 본인이 뭐 면접 가서 한 번 더 면접 후에 한 번 공부를 하고 만약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은 이 단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한 후에 업무에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스토리텔링처럼 맞아요. 사실 뭐라도 솔직하게 말하는 게, 네. 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는 네. 이런 자세가 조금이라도 당연히 우리 면접 지원자분들이 다 아시는 거는 아니니까 저 역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그러니까 전 지켜보는 입장으로서 조금만 더 얘기해 주지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때는 조금은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원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은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을 볼 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우리 김준영 님이시고요. 취업하게 되면 현장 투입하나요? 바다에 직접적으로 나가나요?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이 부분은 네. 이제 직렬에 따라서 그 채용되는 분야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제가 선박직, 네, 저희가 선박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뭐 바다에서의 선박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해를 하기 쉬우신데 그런 선박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현장에 투입이 되고 그 외에도 뭐 토목직 그리고 건축 관련돼서도 다 현장으로 조금 많이 나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네네. 반면에서는 사무직은, 그러니까 물론 사무직들도 이런 부서에 따라서 업무 성격에 따라서 현장으로 갈 수 있는
현장으로 가는 그런 업무들이 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공단의 성격상 이런 한국어촌어학공단이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뭐 다른 출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 뭐 업무 협의라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네. 답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양승현님, 요거는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 얼핏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부서가 적성에 맞지 않을 시 부서 이동 건의드리면 가능한가요? 이게 아까 부서라고 말씀하셨나요? 아까 수도권 기준 3년 음, 그리고 지방이 2년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그거는 이제 또 제가 말씀드린 기준이라는 거고, 네네. 또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해가지고 100% 모두 3년이 넘었다 해서 2년이 넘었다 해서 100%가 다 인사가 되거나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는 네. 어렵지만, 네네. 이렇게라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부서가 네, 부서가 업무에 적성에 맞지 있는데, 않을 시 부서 아, 이동 건의를 드리면은 이렇게 뭐 이동이 가능한지 요거를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100% 무조건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시 그 상황, 그리고 정황, 그 부서의 정황 같은 것도 보고, 하지만 부서 업무랑 본인의 적성이 다르다는 것 자체가 일단 본인 직원들로서는 스스로 어쨌든 요거 조금은 힘들어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조금 스트레스 받아야 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그것이 조금 확장이 된다면 업무적으로도 효율이 나지 않는 상황일 테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인사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네.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좀 반영을 해서 부서를 이동을 한다라면 그건 좀 반영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효율적이라기보다는 일단 네. 어쨌든 개인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본인이 힘들어한다면 당연히 네네. 인사 쪽에서는 그런 고충을 들어주고 그 네. 부분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네. 노력을 해주고 만약에라도 안 되더라도 우리 이런 사유로 안 되고 그 다음번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니 좀 그때 더 고려를 해서 챙기도록 하겠다. 뭐 이런 얘기라도 아니면은 실질적인 인사 이동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을 자체를 케어를 해줘야 되는 것이 네, 인간의 책임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김리아님. 우리 청년 인턴 기간제 계약직을 거쳐야 일반직 및 공무직으로 갈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 남겨주셨거든요. 음, 네, 이거는 이제 일반직과 공무직으로서 이제 지원을 저희가 네. 채용 공고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채용 공고가 나가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청년 인턴과 기간제 계약직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네.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일반직과 공무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 저 역시도 저희 공단에서 전혀 청년 인턴 전혀 기간제 계약직을 하지 않았었고요. 네. 그냥 채용을 지원을 해서 입사를 하게 됐고 사실상 대부분의 많은 직원들이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인턴과 기간제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회가 된다면은 내가 이 공단이 나와 맞는지 어떤 업무를 하는지 분위기가 어떤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파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에 있어서는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남았고요. 우리 최민호님. 사무 관련 분야 자격증. 네. 우리 재경관리사. 우리 전산회계 1급.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을 소지 중인데요. 자격증은 몇 개까지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또 자격증도 2급보다 1급이 더 높은 가산점이 있나요?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일단은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2급 뭐 한국사 뭐 이런 경우 같으면은 네, 2급이랑 1급이 뭐 점수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게 재경관리사 전산회계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차이는 없고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게 직무 분야별로 네, 인정되는 자격증은 또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동일 직무 분야에서 다수의 자격증을 수지한 경우에는 단 한 개만 인정을 하고 네, 한 개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또 채용 공고문에 별도로 또 기재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나중에 저희가 채용 공고가 뜬다면은 해당 부분에 대한 가점 자격증 내역을 확인을 해주시고 혹시나 내가 공고를 봐도 모르겠다 하시면은 저희 채용 담당자에게 전화를 주시면은 나중에라도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채용 공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면은 우리 상담 통해서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리아님, 질문이 하나 또 있네요. 관심이 많나 봐요. 우리 리아님이 모든 직원이 성과급 대상에 오를 수 있는데 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성과급 대상자 비율 고정, 실적에 따라 대상자 수 변경, 뭐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일단 대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직전 연도에 3개월 이상 근무를 했으면 성과급 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대상자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비율만큼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과급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S, A, B, C, D라는 등급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일단 대상자가 내가 만약에 올해 대상자가 됐다. 그러면 내년도에 내가 평가를 받는다. 대상자가 첫 번째로 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년도에 전년도에 대한 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평가가 거치고 나서 제가 만약에 뭐 B가 나왔다, A가 나왔다, 최종 등급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일정 비율만큼을 성과급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과 연봉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급이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성과급 대상자에 오를 수 있다는 건데 혹시 성과급이 급여 대상자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일단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일반직과 공무직에 한해서 먼저 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청년이사는 논외로 해당 부분은 해당이 안 되시고 그리고 기간제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다른 방식이지만 그 마찬가지로 이제 3개월 이상을 근무를 하였을 때에는 평가를 또 거쳐가지고 어쨌든 평가를 거쳐서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이 차등없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이 좀 많았죠, 과장님. 네, 예상보다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우리 아닙니다.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참고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네. 우리 또 한국어촌 어학공단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딱 하나만 드리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올해 기준으로 공단의 핵심 과제 사업은 무엇일까요? 핵심 과제 사업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일단 제가 중점적으로 좀 떠오르는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네, 친환경 양식 사업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뉴딜 사업 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안 중요한 사업은 없겠지만 그렇죠. 네, 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전 네, 관련해서도 더 요새가 많은 관심과 이슈가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뉴딜과 관련해서는 이제 지난부터 몇 년 동안 저희가 유대 사업을 통해서 확장이 되어 왔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이 채용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유대 사업도 또 하나의 관심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친환경 양식 사업도 최근에 들어서 저희가 사업이 새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설명 자료나 아니면 저희 공단의 업무 이제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저희 공단 업무가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서수영 과장님 그 발표부터 우리 질의응답까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과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22 상반기 온라인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14일 우리 온라인 채용 설명회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채용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는 채용 상담관에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 취업에 관심이 많은 우리 참가자분들께서는 홈페이지 ocean잡.or.kr에서 채용 상담 신청을 서두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 오후 3시에는 우리 하나로 TNS 글로벌 운영부 김기정 팀장님의 해운 분야 직무 특강이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접속 정보는 다시 한번 홈페이지 ocean잡.or.kr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진행의 송기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